네, 반갑습니다. 윤영경입니다. 아, 네. 옆에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좀 시간이 있어서 마이크도 잘 안 나오죠, 지금. 저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오늘. 네, 오늘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또 기다리신 만큼 또 오늘 즐거운 OM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예, 예, 저는 오늘 진주에서 왔고요. 아침에 시골이잖아, 진주. 그죠? 그래서 일찍 준비해서 또 일찍 이렇게 도착을 했고, 부산 여기 AP 오니까 너무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또 오늘 이 장소에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어요. 예, 어제부터 정말 너무 덥죠? 예, 정말 오는데 햇볕이 그냥 예, 확 내리쬐던데 벌써 이제 여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그죠? 네. 그냥 이 푸는 소리로 한번. 네, 제가 보니까 여기 3월 달에 여기 OM을 왔더라고요, 부산 OM을. 그리고 이제 지금이 6월이니까 3개월이 지났죠. 예, 그 3월 달에는 이제 보니까 유치원생들도 입학을 하고 뭔가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6월이 되고 나니까 다들 또 적응을 잘 하고 계시고 저희 집에도 또 새내기 대학교 입학한 아이가 있다고 그랬죠. 너무 적응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매일 신나게 놀고 집을 안 들어오고 그러는 새내기를 둔 그러는 저도 엄마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큰 아이가 대학교 4학년이에요. 남자아이가 큰아이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꿈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대를 가서 지금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해요. 아침에 7시 나가서 저 밤에 12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인의 루틴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둘째는 이제 대학교에 딸내미 들어갔는데, 본인의 또 적성에 맞게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아니고, 어쨌든 이제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20대가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라떼도 우리도 20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살면서 보면서 이 아이들의 대학 생활을 보는 것이 저희 부부는 좀 뭐랄까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막 궁금하기도 하고 요새 애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같이 이제 4인이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게 참 재밌기도 한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딸아이가 입학을 하고 한 4월쯤 되니까 자기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전부 다 이렇게 남자 친구한테 대시를 받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대시 받는데 이러니까 같이 벚꽃 보러 갈래? 이렇게 대시를 받는데요. 친구들은. 그런데 너는 그러니까 벚꽃 보러 가자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들. 그래서 엄마랑 보러 갈까라는 게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맨날 벚꽃 보러 가던 사람이 없는데 친구들은 다 이제 그런 대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도 이런 대시를 받았다라는 거지. 벚꽃도 없는데 뭐 보러 가자 카드야. 제가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가자 한다요. 선배 오빠가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대 오빠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화 봤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영화 제목 또 이거 보러 가자. 그 영화도 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 그 사람 말고 또 없나 하니까 없대.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왜 그래? 엄마는 말이야 이러면서 제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 증거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역설을 엄마는 줄이 말이야 집 앞에서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크면은 물론 또 아이들을 일찍부터 뭔가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보내는 것, 이제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또 좋은 일인 것 같고, 저희들은 또 저희 아이들을 옆에 두고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생각도 달라지고, 많은 부분도 달라지잖아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옆에 두고 같이 우리도 뭔가 영향을 받고 이러는 생활들이 참 감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OM의 제목을 제가 Beautiful Life를 제가 정했어요. Beautiful Life.
맞죠? 근데 제가 PPT를 못해요. 근데 저희 강재영 리더님은 제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PPT 제목을 그렇게 하고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짜증내는 걸 아니까 제목을 못 바꿨어요. 근데 그 제목은 어떤 제목이냐면 자기가 OM 때 썼던 제목을 그냥 붙여줄 거래요. 그래서 제목이 왜 아메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이게 제목이 됐습니다. 자, 2023년 6월이죠. 그죠? 예, 1년에 정말 반이 흘러갔습니다. 저도 이제 올 초에 세웠던 저의 비전 보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적으로, 내가 이번 회계연도에 새로운 에메랄드를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봤고, 또 이제 건강적으로 조금 챙겨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체중이라든지, 운동에 대한 그런 목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술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고 드라마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별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는 뭐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그냥 뭐 이런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의 목표를 내가 좋아하는 거 찾기 이걸 또 이제 올해의 목표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중에서 또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체중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6개월 동안에 더 정말 열심히 해서 또 올해의 목표를 완수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흑역사 흑역사 너무 보이고 싶지 않은 사진인데 예전 사진 중에 제일 나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아메 OM을 왔을 때, 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메 사업을 시작을 했을까? 저는 그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유통구조, 수익 구조는 너무 잘 알잖아, 그죠? 근데 그 상대방의 아메이 스토리, 이게 이제 궁금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했냐면, 일단 저희 부부는 이제 CC예요. 예, 예, 그죠. 몇 학년 때 만날게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꿈이 법학을 전공했는데,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저는 교수 사모님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저희 남편이 대학원 그 박사 과정 때 저희가 결혼을 했거든요. 박사 과정이고 직업은 시간 강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결혼을 하더라도 제가 또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이 벌고 이러니까 둘이 벌어서 둘이 먹고 사는 거는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큰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제가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만두고 제가 2, 3개월 정도 이제 애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래도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처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시간 강사들이 박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입도 3개월 하고 나면 방학이야. 그쵸? 그리고 또 3개월 쉬고 나면 또 2학기 3개월 하고 나면 또 겨울 방학이야. 그래서 1년 12달 중에 6개월은 수입이 있고 6개월은 수입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로 저의 이제 첫 아이와의 이런 어떤 신혼살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이가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이제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누군가에게 다시 제가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저희 남편도 계속 학교에서 일을 하고 하다가 또 둘째가 태어났죠. 또 그 아이도 또 누군가에게 맡기고 맞벌이를 이렇게 이제 하다가 작은 애가 한 돌 지나서 한 살, 2살 이 정도 되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본인의 꿈을 접더라고요. 도저히 학교에는 비전이 없다. 내 자리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회사로 취직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저희 아이 한 6살, 9살 이 정도 크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그러면서 조그만 학원을 이렇게 하게
내 일이 또 조금 이렇게 안정을 찾고 저희 남편도 들어간 직장이 조금 안정을 찾을 때쯤 이제 우리 가정에 아메이가 들어오죠. 저도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제 아메이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니까 그냥 같은 동네 주민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이제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는 어때요? 실내 쌓기라는 걸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이웃으로 친해지다가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저희 스폰서님이 정말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애기 엄마예요. 그분한테, 그 사람한테 아메이를 전해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내가 어제까지 안 되더라도 오늘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 사업 진행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메이 사업을 사업 설명을 듣게 되고 저는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좀 다양한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진짜 아메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나도 진짜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께 그 자료 좀 저 좀 주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짜 그 자료를 읽고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2012년 브루나이 공화국의 첫 리더십 세미나를 갑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어서 예, 첫 리더십 세미나를 가고 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리더십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안 나오는 것 같죠? 나옵니까? 예, 아까 그 아이들이 커서 벌써 이렇게 또 장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올해 그래서 찍은 사진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저렇게 크고 저희들도 이제 이미 많은 시간들이 아메이 속에서 흘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이 속에서 보니까 한 13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겠죠. 그죠? 예, 저의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고 뭔가 이렇게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성격도 많이 좀 바뀌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 삶도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사실은 많은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그냥 진솔하게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에 제가 느끼고 있는 가치와 비전, 응. 이제 다른 사람의 아메이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 사업에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저는 평생 할 수 있는 나의 일이라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이 주는 가장 큰 가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 처음 들었을 때 37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학원도 잘 됐어요. 37이면 무엇이든지 열정이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간혹 드는 생각이 나 50대면, 50, 60대면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뭐 할까를 가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생각의 한계가 꼬리를 물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오냐면 그냥 가회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이제 끝을 보고 제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만 결국 돌아오는 종착점은 내가 했던 일이었던 거죠. 그 점에 이제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게 되거든요. 그때 저희 스폰서님이 이 일은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쉬워질 것이고 익숙해질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에게 이 일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약간의 고민도 하고 걱정도 했던 그 나이가 이제 제가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아메이 사업에서 제가 느끼는 이 가치는 제가 평생 정말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너무너무 큰 가치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도 50대가 되면 어때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대부분 뭔가 이게 경제력이 약해지죠. 그죠? 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젊었을 때 하던 일보다 더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은 일을 찾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일은 어때요? 처음에는 조금 뭔가 낯설고, 뭐 초보 같고, 뭐 이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더 빛이 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 제가 이제 30대 때 이 아메이 사업을 하고 40대를 열심히 달릴 때, 이제 저희 언니가, 저는 일남 오녀 중에 막내예요. 그래서 딸, 아들, 딸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언니들은 그 60이 넘었어요. 50대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는 80대 후반이에요. 막내니까. 저희 엄마 거의 40에 저를 낳았거든요. 아들 낳으려고.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뛰어다닐 때, 저희 언니가, 이제 큰 언니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 영경아, 니 참 그렇게 다니는 거 보기 좋다 했어요.
왜냐하면 언니가 이렇게 이제 그때 언니가 50대겠죠.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좋은 가방이 있는들 들고 나갈 데가 없다. 좋은 옷이 있는들 내가 입고 나갈 데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듣고 이렇게 넘겼던 그 말이 실제로 이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정말 그렇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옷장에서 제일 예쁜 옷 입고 나오셨죠, 그죠? 다음 주에도 이렇게 또 입고 나오실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되니까 저희 오빠나 형부들도 지금은 거진 이제 은퇴할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부 중에 한 분은 그 공사주 공기업에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뭐죠? 퇴직 전에 1년 정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쉬는 거 있죠. 그러고 이제 올해 완전히 퇴직을 하셨거든요. 처음 한두 달 좋아하셨어요. 한 직장 생활가 이렇게 노는 시간이 있으니까 안 좋겠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우울증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노후, 그러니까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자전거, 그거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타고 우리 언니 표현에 의하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얼마나 앞으로 40년이라는 삶이 남았는데 무료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희 오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경찰 공무원인데 올해 은퇴를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오빠도 이제 최근에만 저에게 오빠 그 은퇴하고 나면 네 밑에 들어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이런 밑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수평적인 관계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또 일도 일이지만 저희 오빠만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 올케 언니랑 두 분이서 또 40년을 연금으로 근 연금이 많아야 2, 300일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그 300만 갈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직에 있을 때 라이프 스타일이 좋거든요. 둘 다 여행 다니고 골프로 다니고 이렇게 살다가 반으로 줄어든 그 어떤 그 소득으로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형부 중 한 분도 50대인데 은행이거든요. 거기도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은퇴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듣는 대로 끝까지 정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직장 내에서 뭔가 분위기가 나가야 될 때는 또 나가줘야 되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현실 점검보다 제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의 일이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 가치를 찾으려면 개인적인 성장인 것 같아요. 날부터 뭔가 이 활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읽는 거를 좋아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전에도 그냥 손에 뭐가 잡히면 다 읽고 화장품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막 갖다 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그램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런 거 갖다 주면 제게 의미도 없는데 제가 다 읽었어요. 보험회사에서 누가 책 갖다 주면 의미도 없는데 제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좋아했는데 제 스폰서님이 저에게 아메이 사업은 공부하고 배우는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배우는 거면 내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어떤 기대감이 조금 있었어요. 진짜지에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고 배우는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을 해보니까 공부하고 배우는 게 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공부하고 책을 읽고 또 음원을 듣고 많은 시간들이 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처음에는 뭔가 수익과 연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별개, 돈은 별개.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우는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1년이고 2년이고 쌓이잖아요. 그게 10년이 쌓이잖아요. 15년이 쌓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쌓이게 된다면 그 쌓여있는 나는 그 내면에서 정말 그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에 뭔가 단단함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리더님들 약간의 대화만 하더라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 사람은 돈만 많고 글도 한 잘 읽고 있는 여자네. 뭐 이런 생각. 저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네. 있죠. 아, 저분은 뭔가 사람이 꽉 차 있네.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어른이 되어서 배우냐, 배우지 않느냐에 이렇게 차이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좀 친하게 지내던 언니를 좀 오랜만에 봤어요. 저희 아이 유치원을 다니던 이제 유치원의 엄마죠. 하는 아들이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올인을 하는 어떤 무슨 교육수단, 학원, 무슨 선생님, 뭐 좋은 브랜드 옷, 이 다 이렇게 이제 하고 저는 이제 아메를 했었죠. 그 아메를 하면서 간간히 시간이 나면 아이를 돌보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컸는데 이제 언니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니가 그 쏟은 정성, 기대 뭐 이런 것들만큼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해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문제였던 거죠. 제가 그 언니를 구원을 하려고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했었거든요. 공부가 하기 싫대요. 책은 뭐 글자 읽으면 눈에 가시가 돈다. 뭐 이런 분들 주변에 많죠. 그죠? 난 글자를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이들은 10대에서 20대로 이렇게 크잖아요. 신체도 크고 정신도 크고 사고도 크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내가 더 이상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가방 들고 다녔던 그때부터 나의 성장은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머리가 큰다 이런 말 우리 하죠. 그죠? 그러면 더 이상 부모의 영향력이 애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이런 시간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다음에 어떤 생각의 어떤 유연함 이런 것들을 누가 끄집어내 가려고 해도 끄집어내 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의미를 찾고 이런 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 자신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자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제일 자산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부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산이 되고 계시죠? 예, 근데 그 자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최고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건강자산과 자산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제품이 대부분 건강 관련, 미용 관련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뭔가 이렇게 건강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기대 이제 85세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건강 연령이 73.1세라고 합니다. 10여 년 이상의 그러니까 유병 시대, 병이 들어가지고 시간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 9988234를 원하지 않습니까? 맞죠? 99세까지 우리 발팔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젊었을 때부터 내가 얼마나 나의 건강을 가꾸고 뭔가 체력적인 것을 단련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어떤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의 건강을 내가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챙길 수가 있고 좋은 또 어떤 영양을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이것도 돈 주고 살 수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우리가 또 가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여행인 거죠.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놀러는 많이 다녔어요. 놀러는. 근데 여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메이에서 아까 이제 브루나이 공화국 리더십 여행을 제가 이제 처음 갔었거든요. 그게 저의 첫 해외 여행이거든요. 근데 첫 여행에서는 좀 어리둥절하고 뭔가 내 옷 같지 않아. 뭔가 좀 불편한 거 있죠. 그죠?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여행이 거듭되면서 나에게 딱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더라고 지금은. 너무너무 정말 여행만 평생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궁극적인 그런 목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 물어보면 파트너들과 함께 다이아몬드 이상의 여행을 내가 평생 다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여행을 평생 다니는 라이프 스타일.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메이가 또 그렇게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을 여행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남편과 제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1년에 한 번 정도씩 여행을 다니자, 이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는 이제 저희가 체코 프라하를 이제 추석 연휴 때 가기로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즐기면서 또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여행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또 저희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산 수입이죠. 그죠? 우리가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평생 일을 해야 돼. 몇 살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끝도 없을 것 같죠. 정말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 일이 자산 타입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을 형성해 놓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어떤 가치를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자산이 나의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큰 어떤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해놓으면 때문에 정말 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 사업은 어떤 일인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상 성격의 수입인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그 경제 활동은 양동이를 드는 그런 어떤 수입의 형태였다면 아메이 사업은 내 인생의 파이프라인을 까는 일이다. 그래서 처음에 형성이 되기 전에는 뭔가 내가 이 파이프라인을 완성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지만 그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고 나면은 그 파이프라인으로부터 꾸준히 나오는 그 어떤 그 생명수 같은 어떤 수익, 이것을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을 또 이해하고 여기 왔을 거라 생각. 만약에 여러분들 삶에 이런 성격의 수입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인쇄와 같은 안정적인 소득, 죽을 때까지 나와.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되는 자산 소득이야. 이건 어때요? 하고 싶죠? 아직도 상속은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예, 생각은 자유죠. 인플레이션이 걱정 없는 물가 연동 소득. 굉장히 많이 올랐죠. 편에 월급만 오르지 않고 모든 게 이렇게 다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를 때 내 소득도 같이 오른다. 너무 행복하겠죠. 무한대의 소득. 이것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이런 소득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그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요즘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 사분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면의 일은 내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바꾸는 말 그대로 돈을 버는 일이라고,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이렇게 소득의 4분면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왼쪽의 4분면에 이렇게 수입만 우리가 만들다 보면 나이가 들거나 내가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4분면의 수입을 만들다. 왼쪽 4분면의 수입은 노동을 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돌려서 돈을 만들, 또는 자꾸라고는 시스템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자산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4분면의 수입 만드는 일인데, 이 어떤 수입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시간과 노력을 이제 기울이지 않을 때도 내 수익이 나오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나 많이 이 소득의 4분면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저는 자영업이었고 저희 남편은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맞다라는 생각이 뭔가 이렇게 탁 섰고요. 우리가 정말 왼쪽에서만 일하고 있었네. 오른쪽에 수입을 만들어 놔야 되겠네. 이 생각이 정말 이렇게 크게 들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이렇게 새로이 읽고 있어요. 과거에 읽고 이렇게 이제 읽지 않았던 책인데 새로 읽으니까 이게 뭔가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는 책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금융 지식을 가지게 됐는가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일본인이에요. 지금은 연세가 한 70세 이상이 되었고 젊었을 때 억만장자여서 은폐한 그런 어떤 사업가시죠. 근데 이제 이분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배운 그 금융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는 이분이 9살 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9살 때 이분이 하와이주에 이제 살았는데 아버지가 하와이주에 그 네, 교육 공무원이었. 안 덥습니까? 저는 덥나요? 덥죠. 선풍기 없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공무원이셨는데 교육 공무원이셨는데 이제 이게 거기도 학교가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분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니는 학교는 친구들이 다 부자인 거지, 애들이 다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왜 자기는 가난한데 이 학교를 다니나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생각을 했는데 아마 뭔가 이렇게 행정상의 오류로 나는 이 학교를 다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 다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이제 어떤 친구의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반 친구들이 그 친구의 생일 파티에 다 초대를 받아가 어떤 별장에를 간대. 무슨 뭐 이벤트를 파티를 크게 한대요. 근데 초대를 못 받은 사람이 로버트 기요사키와 자기 친구 마이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친구만 이제 초대를 못 받은 거죠. 그 둘이 너무 속상한 거야. 만나가지고 마이크야. 너도 초대 못 받았어? 나도 못 받았어. 그래, 우리 둘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가난해. 그래서 우리를 초대 안 한 거야. 그래서 둘이서 맞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속상한 거지, 둘이서. 그래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집에 와서 그 교육 공무원이신 아버지께 거예요. 아빠, 제가 오늘 친구 생일 파티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요? 물어보니까 그 아빠가 뭐라 했냐면, 얘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단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물어보니까, 아빠는 잘 모르겠는데, 너가 뭐 이렇게 궁리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지 하고 아까 그 마이크 있죠. 마이크하고 둘이서 막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진짜 좋은 생각이 그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미국에는 치약 튜브가 알루미늄 재질 이런 거였는가 봐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제 둘이서 그 마을에 있는 치약 다선 튜브를 다 모으는 거예요. 또 다 쓰고 나면 치약 튜브는 저 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할 생각을 하냐면 1센트짜리 동전을 찍어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두세 달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씻어가지고 이제 1센트짜리 동전을 하나 가지고 그걸 뭐 끓여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모형 털을 만들어서 1센트짜리를 둘이서 마이크하고 둘이서 찍어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야.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돈을 이렇게 이제 버는 거야라고 하고 있는데 퇴근해 오신 아빠가 본 거죠. 뭐 하는 거야? 아빠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될 거예요. 제가 마이크랑 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딱 보더니 얘야 이거는 불법이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나는 그때 내 생애 처음으로 위조 지폐라는 단어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실패를 했어. 근데 이제 이 딱하게 보던 로버트의 아빠가 로버트한테 뭐라냐면 로버트야 네 친구 마이크의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는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그의 제국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한 거야. 나는 은행에서 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마이크는 가난하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크한테 물어보면 지는 모른대. 그래가지고 너가 아빠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너희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이 마이크의 아버지가 로버트 기요사키를 부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9살 때부터 이 마이크 아빠의 부자에 관한 금융 지식이 로버트 기요사키한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 그럼 마이크는 왜 지가 저거지 부자인지 몰랐을까요? 하면 이 마이크의 아빠의 생각은 우리가 자산 부채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이런 게 잘못하게 되면 부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마이크의 아빠는 그 지역에서 여러 개의 마트를 소유한 마트 프랜차이즈 그 CEO였던 거예요. 사업가. 그리고 농장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고 기업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었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니까 이제 아들이 몰랐던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아빠한테 이렇게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아빠가 9살짜리에게 하나하나 금지식을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되거든요. 그때 이 9살짜리에게 마이크의 아빠가 처음으로 가르쳐 준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산다. 근데 부자들은 돈이 자기를 위해 살게 한다.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자니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지. 돈이 나를, 프랜차이즈를 가진 이유는 돈이 나를 자기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어떤 원리를 로버트 기요사키한테 가르쳐 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억만장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어떤 금융에 관한 지식들을 소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하는 일이냐면, 우리가 이제 생필품을 여기저기 마트에서 분산해서 이제 쓰던 소비를 아메이라는 마트로 바꿔 쓰는 겁니다. 아메이는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품질 좋은 제품이 또 합리적인 가격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아메이마트로 바꾸어 쓰고, 제품이 좋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도 나의 마트에서 또 그의 마트에서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일이, 그렇게 안내를 함께 쓰는 일이 생기면 그분들이 나의 회원 자산이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자산 만드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고 유산균도 먹고 화장실에 가서 또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아침에 생필품 여러 가지 쓰고 오셨죠. 그죠? 이제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인데, 이 생필품을 우리 언제까지 쓸까요? 죽을 때까지 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필품에 이렇게 고정적인 소비를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생필품은 그들의 고정 소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달 매달 벌고 우리는 지금까지 매달 매달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매달 매달 써야 될 것을 다른 마트에서 쓰지 않고 내 마트에서 쓴다면 나의 소비가 지출로 끝나지 않고 내 매출로 잡히겠죠. 그죠? 그리고 매출로 잡혔다는 말은 내 소득으로 연결해서 들어온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내 소비를 내 소득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고, 이런 어떤 일이 또 우리 가정의 금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일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고 또는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이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직접 판매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이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우리가 하려면 무엇을 알아봐야 되냐면, 회사는 정말 믿을 만한가? 그리고 제품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만한가? 그리고 수익 구조는 공정하고 돈이 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 보시면 이 세 가지의 어떤 의문에 대한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적죠.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퀘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임팩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예, 그것이 아메입니다. 그죠? 잘 이해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원폰 프로젝트라는 게, 이거는 뭐냐면, 1997년 IMF가 때, 이제 우리가 외국 제품에 대한 약간은 거부, 국산 제품을 이용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 제품이 하나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국내 제품을 하나씩 유통시켜서 국내 뭔가 중소기업들이 뭔가 좀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취지로 원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런 식품 관련 이런 제품들이 이제 원포원에서 같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메이는 왜 이제 회사였는데 곧 팔까? 그 이유는 한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서 아메이는 역량이 뛰어 국내 기업을 발굴하여 파트너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자원을 공유해 시장 정착 원하고 그리고 들이 글로벌 워크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 생과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ESG 하죠, 그죠? 앞으로는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환경에 위배되는 어떤 생산 과정이나 또는 뭔가 이제 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그런 어떤 가치 실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뭔가 이제 평 구조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업들이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 그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이 ESG 경영을 실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제품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뉴트리라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아침에 많이 드시고 오셨죠?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타민 이제 무기질 건강 보조 식품 브랜드인데 자사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직접 재배한 원료를 비타민 제제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다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비타민을 먹고 싶습니까? 농장에서 나오는 거 먹고 싶습니까? 농장에서 나오는 걸 먹고 싶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산 방식이 세계 최고가 아니고 더 베스트가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디 온리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애용하고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제품 글리코다운 지금 이제 배송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죠. 아침에 저도 소비자에게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배송이 왜 이리 안 되냐고 온다 해놓고 안 온다고. 네, 그만큼 이제 제품이 너무 우수하고 많이 기다리던 제품입니다. 지금 이제 당뇨는 정말 당뇨 인구가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50대 인구에 한 50대 10명 중에 두세 명은 당뇨라고 그래요. 그리고 5명 정도는 자기가 당뇨인데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뇨인데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을 당뇨 전 단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한 4, 5명은 당뇨 전 단계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뇨는 미리 알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당뇨 인구가 같이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조금만 알고 있으면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적절하게 조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청 이제 새로 나온 글리코다운 비즈니스의 어떤 품격, 제품인지 한번 보도록 제품의 진심. 하겠습니다. 글리코다운. 혈당 케어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미리미리입니다. 혈당은 높아지지 않게 미리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잘 몰랐었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꼭 필요했던
혈당 케어. 오늘부터 매일매일 건강하게 챙기시라는 마음으로 뉴트리라이트가 오랜 시간 연구하여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뉴트리라이트 글리코다운. 글리코다운은 100% 프리미엄 인도산 바나바이 추출물만을 주 원료로 사용합니다. 바나바이 추출물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죠. 거기에다 6종의 멀티비타민 미네랄까지 꼼꼼한 포뮬러로 설계되었습니다. 바나바이 추출물로 스마트한 혈당 케어 습관을 미리미리 챙겨드리는 것. 글리코다운의 진심입니다. 글리코다운. 네. 많이 또 애용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리 메이크업 제품 새로 나왔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 이쁘시거든요. 이 제품 다 쓰고 오신 거죠? 네, 정말 발색력도 좋고, 또 이렇게 되게 오래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메이크업 제품이 스킨 뉴트리 담은 거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성분과 비타민 영양을 담아서 메이크업 제품이 이렇게 또 출시가 되었고요. 이 메이크업 제품에서는 아티스트리 클린 뷰티가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텔크 성분 대신 땅에서 얻은 마이카 성분을 사용했는데, 텔크 성분은 우리 화장품을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발랐을 때 착 달라붙게 만들고 이렇게 필요한 성분이 텔크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텔크 성분이 광물에서 추출을 한대요. 근데 이 원료가 되는 광물에 성면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성면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성면이 화장품 성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성분이 발암 물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마이카 성분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그런 어떤 그 포뮬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본 블랙 색소 대신에 미네랄 유래 성분을 사용했다. 이 카본 블랙 색소도 그 화학 물질이래요. 석유가 불완전 연수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물질 있죠, 그죠? 그런 물질 중에 하나가 카본 블랙 색소라고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유해한 거죠. 그래서 이번 메이크업 제품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또 조금 특징적인 거고, 그리고 동물성 원료 및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 비건 소사이티 인정을 받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소이 잉크를 사용해서 물에 지워지고 재활용이 그래서 이제 그 포뮬러를 가지고 아티스트 제품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난 글리스트도 너무 만족스럽죠. 그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미생물 집단을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장 속의 마이크로바이옴 으로 많은 곳이 구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강에 뭔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이게 이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구강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치약 같은 경우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밸런스가 맞는, 그리고 이제 구강 청결제 있죠. 그런 제품들도 그런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용감도 너무 좋죠. 네, 너무 부드럽고 또 거품도 풍부하고 칫솔 같은 경우도 저도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뭔가 더 정교하게 잘 닦이는 느낌. 네. 그래서 또 많이 애용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쓰고 알리게 되면 나에게 35%의 캐시백이 들어오는데, 이 캐시백이 냐 이제 과거에는 있어서 생산자가 돈을 버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업자나 광고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또 대부분의 유통은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직접 판매 방식을 선택을 해서 아메이라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 제품을 직거래를 통해서 해외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하는 그런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는 광고와 유통에 기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와 유통에 들어가는 돈을 전체 매출의 35%를 기금으로 조성하니까 광고와 유통에 기여한 회원 소비자에게 그 돈을 캐시백 해주는 그런 어떤 마케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라면 누구라도 그 돈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이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그 돈을 캐시백 받는 액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나쁜 돈이 아니고 공정한 돈이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받아갈
그런 돈이라는 것을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의 어떤 그 광고 유통비를 이제 어떻게 돌려주냐면 1차, 2차, 3차로 돌려줘요. 1차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가에 따라서 이제 노력의 어떤 그 여하에 따라서 돌려주고요. 2차, 3차 소득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왔느냐에 그 소득 배분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1차 소득은 내가 10,000원어치만 사도 돌려줘. 제가 스폰서님한테 땡 하더라고요. 아메이는 나 이하의 매출이 20만 점이 되면 그때부터 돌려줍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 점이 되면 또 3%부터 1,000만 점이 되면 21%까지 는 이런 마케팅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전부 다 여기서 나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우리 각자에게 준 스폰서님이 계시겠죠, 그죠? 스폰서님이 아메이 제품을 쓰고 좋아서 나에게 알려주고 나도 써보니까 좋아서 A와 B에게 알려줬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 AB가 동일하게 20만 점을 썼다고 한다면 똑같이 썼으니까 똑같이 받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광고를 했으니까 누군가는 많이 받을까요? 광고한 사람이 많이 받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질문에 저도 이제 S라고 찜했거든요. 먼저 한 사람 많이 받겠죠. 그것도 틀렸더라고요. 또 표에 의해서 우리가 돌려주는 방식을 계산하면 A와 B는 20만 점을 썼기 때문에 자기 혼자 썼기 때문에 3%가 적용이 돼서 이제 6% 정도 10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나 이하의 60만인 거죠. 60만은 6%가 적용이 6,000원인데 거기 A와 B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거 6,000원 빼고 24,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은 스폰서 전체가 80만이잖아요. 80만도 6%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48,000 캐시백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나 이하 60만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고 나머지 12,000원 스폰서님이 돌려받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000원, 24,000원, 6,000원, 6,000원 내가 더 많이 받죠. 그죠? 왜 그러냐면 내가 더 많이 알리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보너스는 먼저 했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배분되는 그런 어떤 원칙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꿔 쓰고 나 혼자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나 혼자서 제품도 좋고 반품도 되고 친환경 제품이고 너무 좋아. 그래서 기존에 다른 마트에서 한 3, 40만 원 쓰던 것을 아메이 마트로 바꾸니까 아까 광고 유통비가 10,000원 들어 장바구니 스마트폰을 활용하니까 또 5,000원에서 15,000원 클릭머니가 들어와. 나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 이런 혜택을 받고 한 3사람한테 정도 알린 거죠. 그랬더니 이 3분도 아메이 제품 하나 알고 있어.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해서 이 3분도 각각 나처럼 한 30만 점 정도 썼다고 가정하면은 나 이하의 매출이 나 끝까지 포함해서 120만 점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도 각각 10,000원씩 들어가고 나는 이분들에게 알렸다는 광고비까지 포함해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캐시백이 되죠. 시간이 지나서 10,000원 받았던 이분도 15만 원 받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분도 3분한테 알리고 각각 3분이 3분한테 알렸다고 가정한다면 여기도 이제 세 그룹이 120만 점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또 쓰고 알리고 해서 나 이하의 400만 점이 되면 15%가 적용이 돼서 그들에게도 15만 원, 20만 원이 들어가고 나에게는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광고 유통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소득이 들어오면 어때요? 너무 괜찮죠, 그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부업으로 이 정도 소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제 그 베트남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계신데 이제 인맥이 많지 않으니까 사업의 진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의 꿈은 뭐냐면 10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이분이 이제 작년에 이맘때쯤 시작을 하셨을 때 10,000원이 들어온 거예요. 캐시백이.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님 캐시백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많아요 스폰서님 10,000원에 땅을 파봐요 나오는가 이러는 거예요. 예, 맞죠. 땅을 파봐요 나와요. 커피가 2잔이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해서 12% 정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40에서 40몇만 원이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돈만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작년 이맘때 나는 10,000원을 받았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 돈이 4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이제 내년에 되면 얼마가 될까? 그게 이제 본인이 너무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저 역시 그 부분이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만 돈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과거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따져가는 것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케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그룹이 400만 점 하는 그룹이 세 그룹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의 매출이 1000만 점이 넘겠죠. 네, 그러면 이제 21%가 적용이 되어서 네, 이제 이분들 각각 통장에는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내 통장에는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번을 1000만 점을 하면 SP라고 그러고요. 12번을 하게 되면 파운드스 플래티늄이 되죠. 네,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캐시백 외에 연말 보너스 네, 그리고 이제 여행 보상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데 올해는 또 아직도 삿포로 도전하고 계신 분 계시죠? 예, 그 여행이 올해는 삿포로 가족 여행이 되고 내년에는 또 내년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을 달성하셔서 여행 점수를 맞추면 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여행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세 사람을 도와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또 만들게 되면은 파운더스 에메랄드라 그러고 이제 연봉은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지중해 크루즈의 또 수혜자가 되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던 경험을 한 번 더 살려서 또 새로운 새 그룹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게 도와주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 이때부터는 정말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내년에 이 핀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함께 또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년에 또 여행지인 푸꾸옥에 대한 영상 한번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이라예 이라예 라지라예 꼭 푸꾸옥 가실 거죠? 가시고 싶으시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메이스는 우리가 보다도 가능하고요.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으로 가능하고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수익 공생 사업이 되고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하는 성공입니다. 내가 했던 노력이 상속세 없이 우리 자녀에게 또 상속이 되고요. 작은 일로 시작이 되지만 큰 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일입니다. 보내는 시간들이 헛되는 게 아니라 다 쌓이는 일이고요. 혼자의 힘이 부족하다면 내가 함께 하고 있는 팀 비즈니스로도 그리고 멋진 여행 그리고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더 잘 알아보고 이 일에 대한 가치를 또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나는 정말 이런 삶을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정의하는 거. 그것도 내 삶을 알차게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내리는 작은 결심, 작은 결단, 그것들 모여서 여러분의 모습을 더 멋지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